자, 9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선생님 몇 문제를 풀어와라 하면 꼭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꼭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그래서 익숙한 내용이고 잘 해석이 될수록 속도 내면서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이제 다음 달이잖아.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달인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잘 공부하느냐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고, 너무 힘들다 혹은 너무 할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던 거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하던 건 늘 변함없이.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문제에 집중해서 푸는 것. 문제에 집중해서 푸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 흔들리거나 주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지 말고 그냥 문제에 집중해서 오늘 이 문제만 내가 제대로 풀겠어. 그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선생님은 시험 보면서 단 한 번도 긴장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도 그랬고 여기도 시험 봤거든요. 여기도 시험 봤고 여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아무튼 자, 여기는 좀 아무튼 좋았어요. 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고요. 그냥 그 자체 그 순간에만 집중하겠다. 내가 국어 시험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국어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겠다. 수학이면 또 수학을, 영어면 또 영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풀리는데 왜? 다른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던 거 열심히. 그 순간 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다. 그 생각으로 들어가시고 마지막에 마킹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문제에 대해서 딱 집중을 해서 딱 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딱 마킹하고 딱 컴사를 내려놓았을 때 느낌이 올 거예요. 됐다. 잘 본 것 같다. 그 느낌이 팍팍 올 거라고. 근데 주변 상황에 흔들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시험 보면서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문제 실수하는 거예요. 그쵸? 아는 문제 실수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어찌 보면 찍어서 맞췄는데 평소에 많이 맞추던 문제들이 있죠. 그쵸? 도표 문제에서 틀리고 있고 44번 헷갈리고 있고 그 다음에 43번 같은 경우는 순서별을 제대로 했는데 마킹을 잘못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문제에만 집중하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것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돼서 내가 성적이 안 나왔거나 아쉬운 결과를 받았을 때 그때 나중에 내가 진짜로 후회하는 일이 좀 줄어들게끔 그렇게 그 순간에 집중한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리고 그 순간 집중해서 딱 보잖아요. 그럼 결과도 좋아요, 사실은. 결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100점 맞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110점 맞을 준비를 하겠다. 120점 맞을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보다 성적이 떨어져도 원래 나오던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준비하고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 보고. 자, 문제 봅시다. 우리 문제. 자, 일단 9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으로 가져야 되는 건데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일 때 역시 내용적 단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내용적 단서는 첫 번째가 일단은 구성이죠. 그쵸? 글의 구성.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하나의 이야기냐. 하나의 이야기냐. 아니면 두 개의 이야기냐. 즉 하나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냐.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거냐. 일단 요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구성을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수능 독해에서 문제 유형과 관계없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의 의미 연결. 각 덩어리의 의미 연결. 그러면 의미 연결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의미 연결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과죠. 그쵸?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라든가 대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양보죠. 그쵸? 자, 그러면, 인과의 느낌이 있죠. 인과의 느낌으로 가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이야기라든가 그쵸? 이야기라든가 사건을 다룬 글이거나 이야기라든가 사건을 다룬 거나 혹은
자연과학 지문, 요런 것들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보인다.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 이런 것들은 안 보인다. 근데 어떻게 배열해 줘야 맞을까? 내용 흐름상 가장 자연스러운 걸 찾으라고 하는데 그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맨 처음에 주어진 문장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거야.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가 나온다고 치면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C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C 다음에 B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C가 원인이 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B라는 이제 결과를 찾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딱 A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두 개 생각해야지. 마지막에 딱 A가 나오는 것 같다. 이제 두 개. 첫 번째는 그래? 그럼 B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B가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A라는 결과가 나오는 건가? 이렇게 딱 보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마지막이죠. A가 마지막이니까 A가 혹시 이야기의 결론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면 인과로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덩어리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결과일 거야. 그러면서 이게 또 원인이 되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것을 찾는 거고 또 그러고 나서 이것이 원인이 되고 이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것을 찾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확신이 안 들면 마지막에 나오는 건 혹시 전체적인 이야기의 결론인가?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봅시다. 요거. 자, 일단 쭉 보니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를 이렇게 시작하죠. 한 개인은 보통 seek는 찾다, 추구하다 그 뜻이죠. 질병에 대한 확인을 찾습니다. 먼저 혹은 처음 누구로부터?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나 아픈 거 같은데? 아픈 거 맞아? 자, 어디? 자, 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질병에 대한 확인을 추구하게 혹은 찾게 됩니다. 증상이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진단이 이 thought 보이죠? 이때 thought는 어디에서 나온 말? seek에서 나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증상이 묘사가 되고 그리고 진단이 이제 찾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쵸? 증상을 묘사하고 그래? 야, 너 감기인 것 같은데? 야, 너 두통인 것 같은데? 야, 너 지금 배탈 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를 쫙 보니까 A에서는 일단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보이냐면 reprieve라는 단어는 밑에 보이죠? 일시적인 경감, 이거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맨 위의 덩어리에서는 지금 뭔가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 줄을 쫙 보니까 웰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의 일시적인 경감이 또한 주어집니다. 이렇게 나오죠. 일단 얘가 나왔으니까 몇 번째? 두 번째 이야기지 않을까.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지 않을까. 자,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앞에 주어가 지금 문장에서 reprieve를 쓴 걸로 봐서 일시적인 경감이 또한 주어집니다. 그 뜻이죠. 그쵸? 뭔가 완화되고 뭔가 의무 따위를 하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것만 가져가면 더 좋아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웰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 일시적인 경감이 또한 주어지며 with 명사 pp죠. 그쵸? with 명사 pp 분사 구문이잖아. 그쵸? 그때 이렇게 딱 with가 나왔을 때 해석할 때는 이 with를 어떻게? with를 and처럼 해석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를 주어처럼 그 다음에 뒤에 지금 pp가 보였죠? pp를 동사처럼 단 pp니까 수동의미의 동사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죠. with 명사 pp 이때 분사 구문이니까 with를 그냥 and처럼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명사를 주어처럼 그리고 이제 얘가 나왔으니까 pp 그리고 보살핌이 제공된다. 됐죠? 그리고 보살핌이 제공된다. 원래 with 자체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인 거고 함께라는 것은 최소한 몇 개니까? 두 개니까 with하고 똑같이 두 개를 연결할 때 쓰는 역할 and로 이렇게 퉁쳐서 보자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요. 자, 웰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 일시적인 경감이 또한 제공이 되고, 자, 그리고요. 보살핌이 제공됩니다. 친척과 치유자들 혹은, 건강 전문가들이 되겠죠? 그쵸?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서. 자, 그러면요. 얘네들이 뭔가 보살핌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쵸? 뭐, 친척과 치유자들 혹은 건강 전문가들이, 보살핌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일시적인 경감이 주어진대요. 얘네들이 보살핌을 제공하니까 이것에 대한 일시적인 경감이 제공이 된대. 그럼 이때 나오는 얘는 뭘로 가져와 봤겠어요? 얘는 요렇게 적어주세요. 그냥 뭐 건강 이런 뜻으로 이제 보면 딱 좋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웰빙이 나오면 행복이라든가 복지라는 뜻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서 질병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뒤쪽에서 뭔가 보살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걸로 봐서 내 몸이 내가 아픈 것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내 몸이 내가 아픈 것을 내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 일시적인 경감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프니까 내가 어떻게 보살필 수가 없는 거잖아 나를. 그리고 이제 그런 보살핌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때 웰빙은 이 느낌이 좀 더 강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프면 주변 사람이 도와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the role of sick person 에서 아픈 사람의 역할을 이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브레이크 보이죠? 그쵸? 휴식이라고 봐야죠. From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burdens of everyday life 이렇게 보이죠? 일상생활의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부담으로부터 일시적인 휴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냥 아프니까 그냥 안 해도 돼. 뭐 그런 거죠. 그쵸? 부담 갖지 말고 쉬어. 이렇게 되는 거죠. With the understanding that 이하라는 이해와 함께 sickness is not a permanent condition and that recovery should occur. 이렇게 쭉 보이죠? 이때 대신 앞에 understanding 수식하는 거 and 다음에 that 역시 앞에 understanding 수식하는 동격. 어떤 이해? 그 질병이라는 것이 영구적인 조건이라든가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회복이 발생할 것이라는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이해와 함께 그쵸? 그래 길게 아플 거 아니고 곧 있으면 나을 거니까 좋아 지금은 그냥 네가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낫는 것에만 집중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야기다 그쵸? 개인적인 책임이 경감이 된다 근데 그게 바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도 경감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의 건강을 챙겨주게 된다. 그 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B를 보니까 지식이 있는 친척이 이렇게 나오죠. 지식이 있는 혹은 아는 것이 많은 그게 이제 knowledgeable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식이 있는 친척이 종종 the most trusted person 그래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determine의 밑줄. 이때 determine은 두 가지. 자, 여기 보세요. determine은 일단은 그 결정하다라는 뜻도 있죠. 결정하다, 결심하다. decide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알아내다. 자, 그럼 여기서 뭘로 봐줘 맞겠어? 뭐뭐인지 아닌지 보이죠? 그쵸? 컨디션이죠.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이라든가 그 컨디션이야. 그쵸? 내가 처한 상황이 바로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지. 그 다음에 뒤쪽에서 concern은 당연히 뭘로 봐줘야 돼? 뒤쪽에서 concern은 당연히 걱정이라는 뜻을 봐야 되겠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걱정의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지, 걱정할 만한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적인 보살핌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요거. 추가적인 어디셔널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추가적인 보살핌이 should be pursued. 이때 pursue는 무슨 말? 찾다, 추구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추가적인 보살핌이 추구될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determining 할 때, 알아낼 때 그래서 find out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지식이 있는 친척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걱정할 거리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것인지를 결정할 때
라고 봐도 상관은 없지만 알아낼 때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아요. 알아낼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 자, cause for concern 가로를 묶어보세요. cause for concern을 가로를 묶어서 한낱말로 바꾸면 뭘까요? cause for concern. 걱정의 이유가 되는 거죠. 걱정할 만한 일이죠. 그쵸? 한낱말로 바꾸면 뭘까요? 지금 뭘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처한 상황이 질병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때 이제 가족이라든가 혹은 친구로부터 그런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걸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요걸 sickness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 요거 있잖아. 지금, 요게 지금 그 질병인지 아닌지를 지금 찾는 상황이죠. 그쵸? 질병인지 아닌지를 찾는 상황이네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많은 문화에서 엄마나 할머니가 그 가정 내에 있는 의료 전문가죠. 그쵸? 엄마 손은 약손 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튼 의료 전문가죠. 할머니가 안 아프다고 하면 다 안 아픈 거고 막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This is a major step in social legitimization of the sickness. 이렇게 보이죠. 아, 결국은 지금 B라는 덩어리는 질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내용이구나. 질병인가 아닌가. 내가 처한 상황이 과연 병인가 아닌가. 이걸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사회적인 legitimization 적어주세요. 정당화. 사회적인 정당화의 주요한 단계가 됩니다. 아, 엄마나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그러면 가족들이 나를 아픈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즉 사회적으로 내가 아프다라는 것이 이제 정당화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프다 했어. 할머니가 나는 쉬라 했어. 엄마가 아프다 했어. 엄마가 나는 쉬라 했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딱 보니까 B는 지금 질병이냐 아니냐를 지금 확인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A를 딱 보세요. 그럼 A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아프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아픈 사람은 그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 일시적인 경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신체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부담으로부터 잠깐 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 아까 우리가 요 문제를 할 때 그 의미 연결 얘기를 했었죠. 문장과 문장 사이 의미 연결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원인과 결과, 그다음 즉 인과 비교 대조 양보 그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 연결도 중요하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 연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딱 박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A, B, C 이게 짜 있을 때 잘 들어야 돼. 여기 짜 있을 때 전체적으로 요것도 이제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같이 보자고. 한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원인과 결과, 인과의 느낌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요건 각 덩어리가 원인이냐 결과냐 이것도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은 좀 아픈 것 같아. 그쵸? 아픈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프니까 그 결과로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경감을 받는 거야. 그쵸? 근데 여기에 몇 번째? 두 번째 이야기죠. also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픈지 그렇지 않은지 그 질병의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혹은 내가 아픈 건지 아닌지 그 원인을 확실하게 찾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그래? 아픈 거야? 아프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아프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C가 이제 나왔을 때 마지막에 C를 읽어갈 때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겠어요? C가 원인이냐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일종의 결과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돼. 각 덩어리 전체가 원인과 결과의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됐죠? 자, 그럼 보세요. C를 쫙 보니까 If others agree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이 동의한다면 그 사람이 아프다고. 그렇죠? 그 사람이 아프다고 다른 사람이 동의한다면 그러면 그 아픈 개인이죠. 그 아픈 개인은 adopt a new role 새로운 역할을 채택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 즉 sick person, 아픈 사람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if의 동그라미. if의 동그라미. 생각나냐? 요 if. 그 if가 나왔을 때요.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 생략도 가능해요. 얘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if는 그 두 번째 주어 동사를 찾고 그 앞에까지 끊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고 자,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러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일단 if가 나왔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이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첫 번째는 조건인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물이 섭씨 100도씨에 도달한다면 끓게 된다. 물이 섭씨 100도에 도달하면 끓는다. 섭씨 100도에 도달하면 끓는다. 도달하기 때문에 끓는다. 됐어요? 도달하기 때문에 끓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따라서 조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은 앞에가 조건이든 원인이든 뒤쪽이 이제 결과가 되겠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라도 뭘 볼 수 있는 거냐? 아프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딱 나오는 거야. 아, 아프다라는 원인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아픈 사람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채택하게 되는 거고. 아, 그럼 이제 C를 통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요렇게 나왔네? 그쵸? 원인 플러스 결과가 다 나왔네? 그럼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쵸? 자, 그렇네. 원인 주고 나서 원인 플러스 결과네. 그쵸? 원인 플러스 결과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 첫 번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줄. 일단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capacity 여기 있죠? 얘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잘 들어야 돼. This capacity지. 그치? this를 썼지. 그럼 this를 썼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앞에 거 반복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걸 능력이라고 해석하면 돼, 안 돼? 어색해지는 거죠. 그쵸? 앞에서 뭘 하게 된 거야? 앞에서 새로운 역할을 채택하게 되죠. 아픈 사람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되는 거야. 이러한 capacity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이때 capacity는 앞에 나오는 무엇과 앞에 나오는 롤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봐줘야 된다고. 이제 이해돼요? this를 쓴다라는 건 앞에 걸 가리키는 거다. 앞에서 병자 좀 그런가? 아픈 사람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capacity에서, 이러한 능력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역할에서 이렇게 봐줘야 맞다고. 됐어요? 자, 이러한 역할에서 아픈 사람은 excuse. 원래 excuse는 변명을 하다라는 뜻이죠. 핑계 따위를 대고 의무에서부터 이렇게 면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excuse가 여기서는 면제하다. 면제시키다 이렇게 적으세요. 면제시키다. 자, 수동태니까 당연히 면제받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역할에서 아픈 사람은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쵸? 안 아파서 탈이지 않냐, 우리는 사실? 면제받고 싶은데 너무 건강해. 그게 문제죠, 그게. 자, 아무튼 잘 붙어야 된다. 수능은 아파서 못 본다고 해서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어요. 참 냉정하죠, 그게. 참 냉정하죠. 마킹 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참 냉정해요. 자, 아무튼 자, 많은 daily obligation이니까 그 하루하루의 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꾸며주는 건가요? regarding은 뭐뭐에 대한 이제 그 뜻이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일과 가족에 대한 많은 하루하루의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게 됩니다. as well as는 뭐뿐만 아니라 그 뜻이죠. 사회적, 종교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아프니까 교회 안 가도 돼요. 그쵸? 아프니까 예배 드리러 안 가도 된다고. 그렇게 다 이제 면제받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결과가 나왔구나. 그쵸? 첫 번째 결과가 나왔구나. 그럼 당연히 아픈지 그렇지 않은지 네가 질병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원인을 찾고
그쵸? 원인을 찾고 네가 아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면제받아. 그쵸? 면제받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순서는 당연히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겠죠. 그쵸? 이해되죠? 자, 요런 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단서가 별로 안 보여요. 특별한 단서가 별로 안 보일 때, 그러면 얘는 이거 내용의 흐름이다. 내용의 흐름인데, 문장과 문장 사이 원인과 결과, 비교대조 양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덩어리가 원인과 결과냐. 이렇게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쵸? 그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